그래서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이 지금 예대 마진으로 역대급 마진을 끌어올리고 돈 있는데 벌었잖아요. 올 상반기에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면 일단 레고 사태가 있어가지고 수없이 많은 회사채들이 발행이 안 되면서 회사채 상환을 위해서 사실은 눈에 정부 압력에 의해서 기업들한테 어마어마한 대출들을 해줬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량 주식들을 받아가지고 대출을 해준 율들이 꽤 많았을 거예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근데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 은행들도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우량 기업들의 주식담보대출들에 대한 반대 매매가 지금 아마 코앞에 와 있는 상황으로 봐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업들이 주식시장이라든지 회사채를 통한 자금이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편법적인 방식으로 대출들을 굉장히 많이 끌어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출입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수출입은행이 해줘야 될 수출입 보증을 폴란드 무기 사는 데다 상전에 다 써버려가지고 이 시중은행들이 연합을 해갖고 기업들한테 수출 자금, 장기저리 자금들을 내주느라고 마진율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도 손실은 안 보고 있으니까 그냥 은행들한테 국가에서 나서서 그냥 경영적인 차원에서 니네들이 그냥 감수하고 넘어가. 그동안 매년 50조 이상씩 마진 남겨갖고 니들 돈잔치들 했잖아. 배당잔치들 했잖아. 라고 지나가도 돼요. 왜? 나라가 힘드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올 상반기 이후에 이 기업들의 그 회사채 사태들이 생기고 난 다음에 저희 방송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은행의 대출을 자유화한다. 그리고 이유를 자유화하고 대출되는 대상에 대한 한도를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한다라는 방식으로 은행 자유화, 대출 자유화 방침을 밝혔다라고는 뉴스를 저희가 그 방송에서 한 적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있는 놈들한테 더 빌려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있는 놈들한테는 돈이 많으니까 더 많은 돈을 싸게 빌려주고 대신에 모자란 돈, 이 이득을 서민들한테서 가계금융 부채를 올릴 거다라는 예고를 했는데 실제로 7, 8월 달 이후에 대출금리, 특히나 서민들과 관련돼 있는 담보대출, 신용대출의 금리를 26회를 5대 은행이 올렸다고 합니다. 관련된 기사 정리해 볼게요. 네. 자, 죄송합니다. 네. 국내 5대 시중은행이 지난 7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지침 이후 5개월 동안 무려 26회나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한 가상금리를 인상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렇게 가상금리를 올려서 대출금리를 인상하면서도 수신금리는 내리는 식으로 상품을 운영해서 예대 금리차 확대폭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대 최대 실적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기가 어려우면 은행도 당연히 어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업들이 어려우니까 기업의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대출을 스스로 대출 마진을 깎아준다든지 또는 긴급 자금을 편성하기 위해서 자금들을 운영한다든지 하는 과정 중에 있었다고 치면 국가 어려움을 대신했기 때문에 은행들이 마진이 줄여야 되는데 이 불경기 속에 마진이 더 늘어났다는 거야. 이 모든 게 서민들을 상대로 한 예대 마진을 지속적으로 찔끔찔끔 늘려가지고 이지랄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대출 이자는 계속 올라가는데 난 은행에 예금을 넣어놨는데 그 예금에 대해서 은행이 주는 이자는 점점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은 돈 빌려줄 때는 이자 엄청 받고 돈을 자기네가 빌릴 때는 사람들로 빌릴 때는 이자를 조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격차가 점점 커지면서 중간에서 은행이 먹는 돈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난 거죠. 그리고 그 마진을 축적을 했으면 그거를 전부 다 주주들한테 쌓아놓질 않고 주주들한테 배당으로 연말에 다 날려버린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러한 주주들이 우리나라 금융지주들의 주주들의 50% 이상이 외국인이라는 거야 또. 그러면 50조가 넘는 엄청난 배당 이익들이 대부분 절반 이상이 그냥 외국 계좌로 세금도 없이 슉슉슉슉슉슉 다 날아가서 꽂혀버린다는 거죠. 보통 이럴 때, 이런 행태를 할 때 외국의 경우에는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황제세라고 해서 세금을 물려요. 세금을 물린다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서 서민들의 삶이 힘들어졌는데 이상하게 은행이나 돈 많은 애들은 이자 수익을 많이 얻었어. 그래서 금융산업이 은행이라든지 또는 어떤 특정 기업이 엄청난 역대 최고 이익을 올렸다.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개입을 해서 이거는 비정상적인 이득이 생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비정상적으로 획득한 이득에 대해서 이 기업들에게 일명 횡재세라는 거, 횡재세 이런 걸 물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네가 비정상적으로 수입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세금을 부과해서 그 세금을 걷어가지고 서민들한테 나눠주는 중간에 그 중재자 역할을 정부가 한단 말이에요. 횡재세는. 그게 횡재세예요. 딴 게 아니고.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걸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부는 그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외국에서는 이미 그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들이 함부로 지들이 야, 지금 국민 어려우니까 이만큼 올려가지고 내가 이익을 극대화해야지라는 생각을 함부로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1년에 은행들이 올리고 있는 이득에 의한 배당금이 50조에서 60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횡재세를 붙이기만 하더라도 그렇죠. 엄청나죠. 엄청난 국세 수입으로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안 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안 하죠. 다른 나라 정부는 해요.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다 해요. 우리나라만 안 해요. 건 다 따라가면서 이런 거 하자 그러면 거품을 무고 난리를 치죠. 안 해요. 우리나라는 안 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돈을 많이 버는 것뿐만 아니라 은행에 있는 돈을 원리 원칙 없이 지네들끼리 막 빼돌려서 지네들끼리 조건이 안 되는 사람한테 막 대출을 해줘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이번에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전임 행장들 그 금융지주 손태승 회장의 친인척한테 부당대출을 막 해줬다는 겁니다. 자, 우리은행은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태승 전 우리 금융지주 회장 친인척들에게 350억 원 규모의 대출을 부당하게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의 한도가 있거든요. 매출도 있어야 되고 담보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 야, 진짜 내 동생 전세 대출 하나 받아보겠다고 무슨 요구하는 서류가 겁나 많아. 이리 띄고 저리 띄고 해가지고 싹 가져갔더니 어머 고객님 소득이 얼마 안 되시네요 이러면서 쥐꼬리만큼 주더라는 거야. 근데 지네들은 서류가 안 되는데도 심지어는 외부 사람이 청탁한 서류를 받아가지고 불법 서류를 받아갖고도 대출을 펑펑 해줬다는 거야. 부산저축은행만 그런 게 아니야. 우리은행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5대 은행 중에 2, 3위를 다치는 우리은행에서도 지네 친인척이나 윗사람이나 뭐 누구 소개로 이렇게 들어온 대출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규제 없이 불법적인 대출을 막 해줘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심지어 우리은행은 지금 외부인의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25억 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최근에 공시를 했는데 이런 외부인의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그 금융사고가 올해 들어서만 4번째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대출을 받으러 갔는데 가짜 서류를 넣은 거예요. 근데 은행 안에서 이게 크로스 체크가 안 된 거야. 이 서류가 진짜인지 쉽게 말해서 최은순이 조작된 잔고증명서를 갖고 대출을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이게 조작된 건지 복사인지 확인 안 하고 대출해 준 거랑 똑같은 일들이 우리은행 같은 큰 은행 시스템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야.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서민들한테는 엄청 깐깐하게 한다니까요. 우리은행은 이걸로 소문난 은행이에요. 그거 몰라요? 그 외국에서 가짜 신용장 끊어가지고 무역금융으로 그러니까
저기 어디야 그 스위스 그랜드 호텔 밑에 있는 그 화곡동 화곡이 아니라 무슨 동이지? 아무튼 그쪽 동네에 50억도 수신을 안 하는 조그만 은행 지점에서 1,500억짜리 수출 신용장을 받아가지고 그걸 갖다 결제를 해줘버리는 거야. 가짜 신용장에다. 그러니까 올 들어서만 614억 원 횡령사고 있었죠. 지난 9월에는 외부인의 허위 서류 제출에 따라서 50억 5,900만 원의 금융사고 있었죠. 이런 식의 일들이 계속 뭐 바보야? 우리 은행 돈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래서 이런 짓거리가 터져 나오게 되면 그 돈을 회수는 하기는 하냐 말이지. 제대로 된 회수를 하고 있는지 어쩌는지도 몰라요. 시스템은 후진적이고 돈은 지들 마음대로 갖다 쓰면서 이자는 이빠이 땡겨 쓰고 그렇죠. 결국은 대주주들, 외국인 대주주들 배만 불리는 짓거리를 우리 은행이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 역시도 이걸 감시하는 감시기관 정부가 제대로 이거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건 무슨 얘기다? 공범이라는 얘기지, 씨부랄. 지난 6월 경남 지역의 한 영업점에서 100억 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사고 금융당국에 알리고 있지 않다가 지난 8월에 165억 원 규모의 금융사고를 뒤늦게 공시를 했습니다. 뭐야 이 새끼들 하나도 믿을 수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돈으로 갚을 테니까 좀 쥐고 있어봐. 소문 내지 말고 있어봐. 그러니까 은행 안에서 꼭 쥐고 있었던 거죠. 근데 안 갚으니까 나중에 가고 뒤늦게 공시를 한 거죠. 시스템이 썩어 있기 때문에 김건희 같은 놈들이 대한민국 안에 수두룩 뻑적할 거라는 겁니다. 김건희가 드러나는 거는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인 거고 사례들이 알려져서 그런 거지. 야. 우리나라 특권층, 기득권층, 돈 있는 애들 다 무법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안에서. 정말 싫지만 매일같이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듣고 하다 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눈먼 돈이 많은데 생각보다 이렇게 사기쳐가지고 돈 재산 모으기 쉬운데 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그리고 이걸로 돈을 벌어본 사람은요. 왜 정상적인 사업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쉽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템프로 언니들이 하룻밤 나가면은 수백을 보니까 굳이 시급 10,000원도 안 되는 편의점 알바를 못 한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정상적인 게 아니야. 인생 그따구로 살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해도 난 그래도 돈 많은데? 그리고 나중에 다 메이킹 해가지고 나 퐁퐁남 만나서 결혼 잘하면 돼. 특히 IT 계열의 찐따들은 아니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떠돌아다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퐁퐁남과 IT 계열 진짜 야 이거 진짜 내가 업계에서 듣던 얘기인데 아니 진짜 자기네들끼리 그 얘기를 한다는데 너무 소름 끼치는 그런 얘기들이 너무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이거 못하겠지만, 내일 할게요. 김건희 관련해가지고 대통령실에 있는 직원한테 왜 이렇게 김건희 관리가 안 되나요? 라고 외부 인사가 물어봤는데 그 직원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우리 영부인께서 경국지색이시잖아요. 나이도 12살이나 어리시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사랑을 안 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다 대통령 영부인 뜻대로 되는 거죠.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요건 실제 기사에 나온 얘기입니다. 김건희가 경국지색이라! 윤석열이 너무 사랑을 해가지고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지금 대통령실의 관계자가 지금 있는 김건희가 왜 이렇게까지 왔느냐에 대한 대답이라는 거야. 이 나라는 미쳤어요. 장난쳐요 지금? 아니 잠깐만. 그거를 그렇게 얘기를 했다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얘기를 물론 기사로 나온 게 아니라 외부 인사들이 그렇게 언론계에 있는 사람이었겠죠. 가가지고 왜 이렇게 관리가 안 됩니까? 김건희에 대해서 그랬더니 실제 측근에서 모시고 있다는 새끼가 하는 얘기가 우리 여사님이 경국지색이라서 그렇대. 이런 씨부라. 그 시발놈 어딨어요? 가서 좀 때려줘야겠네. 관련된 얘기는 내일 아마 이 얘기가 조만간 오늘 오후부터 막 퍼져나갈 거니까 내일 조금 더 확인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끝이 없이 이 확대돼 가고 있는 미친 거 아니야? 한동훈 가족 드루킹 사건과 엮어가지고 이 미친놈의 대통령실 관련된 얘기 순방 얘기와 함께 묶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씨 진짜 내가 나 정말 너무 오래 살았나 봐. 이런 미친 소리를 내가 근데 이게 걔네들이 하는 공식적인 입장이라니까요. 자, 중앙일보 칼럼에. 네, 중앙일보 칼럼에 나온 얘기니까 네, 아마도 요게 오늘 오후에 엄청난 경국지색 열풍을 불러올 사안이 될 겁니다.